천억대 자산가 세이노는 말한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 신경 쓰라. 외모보다 마음이 더 예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세이노는 말과 행동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외모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무려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었던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하니 외모를 가꾼다는 게 예로부터 중요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는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남들보다 앞선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의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는 행동에 대해 미숙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충격적이게도 요즘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를 치장하는 데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쓰는 것이 현실이다. 무슨 그런 것에 돈을 쓰냐?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부자가 되려면 시장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빼기 없는 사람도 운동이나 성형으로 외모를 가꾸고 SNS로 유명해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몰랐었다고? 실제로 그렇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충 다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운동이나 성형 역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유독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미국은 1996년에도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그 옛날에 남성들이 쓴 돈만 연 12조 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94년에 나온 연구조사로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10%의 임금을 더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미녀가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제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알겠는가? 외모에 신경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티가 난다는 것은 졸부같이 상표가 부각되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귀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귀족적인 세련됨을 갖추라는 소리다. 비싼 옷, 비싼 브랜드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말투, 깨끗한 피부, 운전 습관, 깔끔한 손톱 등 자연스러운 모습에서도 귀티가 나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매력이다. 물론 외모만 꾸민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외모도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또한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멀리하면 결코 길게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비웃고 잔인하게 짓밟는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 성공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우러러 볼 것이다. 따라서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 개발, 지식 배양을 게을리하지 마라. 세이노는 스스로를 학력도 머리도 남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만 다른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한다.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본이 없어서, 학력이 안 좋아서, 인맥이 없어서 라고 말이다. 그러나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돈이 내 호주머니로 오게 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는가? 바로 고객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섬기는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처음에는 물론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1년 차에는 적자를 각오하고 2년 차부터는 본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3년 차가 되면 점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보이고 4년 차가 되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신뢰의 대가다. 길게 볼수록 나의 고객들이 오히려 나의 영업사원이 되어 주변에 홍보해주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다. 이왕 사는 인생, 독하게 마음먹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고민을 많이 하지 마라. 고민할 시간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책의 내용을 읽었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동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빨리 부자가 되려면 외모를 꾸미고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버려라.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기본이고 부자들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해라.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집에서 그저 강이 보인다고 몇 억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은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도 지갑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본 아카사카 호텔 라운지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 반쯤 주스를 채운 컵과 함께 오렌지 셔벗이 든 컵을 따로 준다. 그리고 셔벗에 주스를 조금씩 넣어 마시면 훨씬 맛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객에게는 뭔가 복잡한 걸 보여주는 것이 좋다. 쓰잘데기 없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다. 아카사카 호텔의 사례와 같이 오렌지 주스를 팔더라도 고객이 직접 주스를 부어 먹는 상품이 더 로맨틱하다는 의미이다. 부자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미래를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책을 읽으며 닥치는 대로 배워라.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 안 된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정말 답이 없이 한 줄기 빛도 나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 말이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절망의 골짜기에는 바닥이 없으므로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 낼 절망이란 이 세상에 없다. 스스로를 절망에 의해 파괴시키지 마라. 우리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를 놓고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절망한다. 지금 빚이 많아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할 것이라고 절망하지 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선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뭘 배우든지 뭘 하든지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라. 그때부터 그 암흑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것이고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자들이다. 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이는 미래를 미리 계산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다. 명심하라.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결국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한다. 노력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죽어라 공부해서 몇 개월 후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면 누가 뭐라고 하건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나 노력을 했음에도 성적의 변화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소화불량 등등 여러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노력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몇 개월을 열심히 했는데도
수익이 늘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실증을 느끼고 쉬고 싶어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당장 당신이 돈이 없어도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쉬고 싶어지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정받아라. 당신이 느껴도 흡족할 정도로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말이다. 이런 성취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두 번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재밌는 게임이라면 10시간도 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육체적 에너지 소모도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며 심지어 재밌기까지 하다. 육체적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의 생각보다 더 먼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다.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으므로 미련하게 한 우물만 파지는 마라. 네 번째, 긴장감을 잃지 말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점호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말이다. 모든 것은 나의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쳐라. 우리 생각보다 더 먼 미래에 있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의 지혜를 통해 그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